나는 일본에 수술 후 병동에서 간호사로 일하기 위해 왔다. 수백 마일 떨어진 곳에서 온 환자들이 여기서 수술을 받기 위해 온다. 외과 의사들이 최고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우리가 환자들에게 말하지 않는, 말해서는 안 되는 사실은 이 병동이 귀신 들렸다는 것이다. 목덜미에 털을 곤두세우게 하는 사건들이 여러 번 있었고, 일부는 나를 히스테리컬하게 소리 지르게 만들었다. 몇 달 전 한 환자가 자신이 빨간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침대 옆에 서서 밤새도록 지켜보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다. 환자는 그녀의 얼굴을 보지 못했는데 검은 머리카락이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정말? 어디서 봤어? 저기, 그녀가 바로 거기 서 있었어. 환자는 두려운 표정으로 커튼을 가리켰다. 나는 커튼을 젖히고 직접 보여주었다. 다른 모든 침대는 비어 있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방문객이나 직원은 없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불안했지만 몇 주 후 다른 환자가 같은 방에 홀로 남겨졌을 때 같은 이야기를 했다. 얼굴을 봤어? 아니, 하지만 다른 걸 봤어. 환자는 겁먹은 토끼처럼 떨고 있었다. 무엇을 봤어? 그녀의 머리가 천장을 닿고 있었어. 목이 너무 길게 뻗어져 있어. 마치 뱀처럼. 이제 내 피부가 오싹해졌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 30분이었고 나는 이미 연속 야근으로 지쳐 있었다. 나는 환자에게 잠을 잘 수 있도록 약을 주었다. 그녀가 잠들자 나는 그 병동에 깨어있기로 결정했다. 병동에는 6개의 침대가 있었고 그중 하나에만 환자가 있었다. 다른 침대들은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흰 침대들이 잠시 머물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나는 잡지를 집어 의자에 앉았다. 15분 후 나는 눈을 거의 뜰 수 없었다. 병원 규칙에 어긋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나는 구석에 있는 침대에 눕기로 했다. 솔직히 말해서 짧고 꼭 필요한 낮잠이었다. 목재 바닥에 달리는 발소리를 들은 순간의 시간은 기억나지 않는다. 누군가 온 줄 알고 일어났지만 아무도 없었다. 병동은 이전처럼 텅 비어 있었다. 그 한 환자는 이제 코를 골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기 누가 있나요? 나는 여자의 낄낄거리는 목소리를 듣자 감각이 날카로워졌다. 문은 몇 분 전 내가 떠난 것처럼 닫혀 있었다. 이는 그 웃음소리가 이 방 안에서 일어났음을 증명했다. 다나카 부인? 또 몽유병이야? 아픈 환자를 깨울까봐 불을 켤 수 없었다. 야등으로는 충분하지 않아. 그래서 나는 휴대전화에 손전등을 켰다. 문 옆에 서 있는 빨간 기모노를 입은 여자를 보았다. 그녀는 나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하나 확실히 알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귀에 걸맞는 미소로 나를 응시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맙소사. 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전화는 나에게 거의 심장마비를 일으킬 뻔했다. 안녕 엄마. 왜 아직도 깨어있어? 괜찮고? 난 완전히 괜찮아. 그런데 왜 한밤중에 이걸 물어보는 거야? 나 아주 나쁜 꿈을 꿨어. 어디야? 나는 병원에 있어 엄마. 다른 데 있을 리 없어? 오늘은 내가 야근 중이야. 또? 야근이라고? 왜? 방금 네가 야근 중에 졸고 있는 걸 봤어. 그리고 이상한 여자가 너를 지켜보고 있었어. 그녀는 빨간 기모노를 입고 있었고 엄마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통화가 끊어졌다. 전화는 떨리는 내 손에서 떨어졌다. 느리고 불규칙한 심장 박동과 함께 나는 몇 초 전에 보았던 섬뜩한 여자를 돌아보았지만 그녀는 사라져 있었다. 안녕? 무엇을 원해? 내 눈은 방 안을 샅샅이 뒤졌지만 여자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갑자기 내 전화가 다시 불붙었다. 또 엄마가 전화한 것이다. 나는 전화기를 집어들기 위해 몸을 웅크렸고 우연히 환자의 침대를 향해 눈이 갔다.
빨간 기모노 아래로 빨간 발이 살짝 보였다. 나는 깜짝 놀라 침대 위를 올려다보았다. 아무도 없었다. 뭐 이건 악몽인가? 지금쯤 나는 정신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침대 아래에서 여자의 발을 보았지만 위를 올려다보니 환자의 침대 옆에 아무도 서 있지 않았다. 나는 다시 몸을 웅크렸고 이번에도 그 벌거벗은 발을 보았다. 엄지발가락에 손톱이 없어져서 붉고 부푼 살이 드러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머리를 올려다볼 용기가 없었는데 갑자기 발이 뒤로 회전하기 시작했다.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크게 들리며 그 움직임마다 공포스러운 소리가 났다. 내 목구멍에서 목소리가 사라졌다. 나는 환자들이 이 병동에 대해 계속 말하던 것이 사실임을 알았고 오늘 밤 이 방을 살아서 빠져나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막 울려고 할 때 여자의 목이 떨어지고 그녀의 머리가 바닥에 구르는 것을 보았다. 뱀처럼 그녀의 긴 목이 비인간적인 길이로 뻗어나와 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나는 일어나 반대편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문을 향해 달렸지만 나가기 전에는 넘어져 바닥에 떨어졌다. 나는 등을 대고 누워 웃음소리가 가까운 거리에서 들려오는 것을 알았다. 뒤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 했다. 내 머리가 천천히 뒤로 젖혀져 한번 엿보려 할 때 여자의 머리가 천장을 닦고 있었다. 그녀의 입은 벌어져 있었고 피가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소용돌이치는 비틀린 목이 마치 튀어오르는 스프링처럼 좌우로 움직였다. 언제 기절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나는 부모님이 병원에서 데려간 후 자연스럽게 그 병원 일을 그만두었다. 열이 났었다.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록로쿠비라는 이름의 이 도시 전설을 믿는다고 말하신다. 그들은 밤에 돌아다니는 복수심에 찬 영혼들로 알려져 있다. 그들은 피해자의 피를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녀의 피 흘리는 입과 일치했다. 왜 그녀가 나나 그 병동에 있는 다른 환자들을 놔줬는지 모르겠다. 아직까지 그녀가 누구를 해치웠다는 소식은 없지만 혼자 있으면 지루해져서 사람들과 장난을 치기로 결정하는 것 같다. 무슨 이유든 간에 나는 다시는 그 병원 근처에 가지 않을 것이다. 안녕, 나는 실비아야. 일주일 전에 나는 아빠와 함께 피츠버그로 혼자 이사해야 했다. 아버지가 그 도시에 취직을 하셔서 나는 그와 함께 갈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를 많이 사랑해. 왜냐하면 그는 어릴 때 엄마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나를 돌봐주셨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간고사 기간에 새로운 도시에 이사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 새로운 도시에서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네가 괴짜라면. 내 성적 덕분에 그 도시의 최고 학교 중 하나에 입학할 수 있었다. 캠퍼스는 좋았지만 그곳의 아이들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다. 첫날부터 나는 인생 최악의 공포를 겪었다. 수업을 막 마치고 화장실에 갔는데 들어가자 문이 밖에서 잠겨버렸다. 나는 공황 상태에 빠져 문을 열려고 애썼을 때 정전이 되면서 다른 쪽 끝에서 큰 유령 같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달려가려 했지만 무언가에 머리를 부딪혀 쓰러졌다. 다음에 깨어났을 때는 락커룸에 있었고 사람들과 학교 교장이 나를 둘러싸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어봤다. 왜 화장실에서 소리쳤고 쓰러졌는지. 나는 일어난 일을 말했다. 아무도 나를 믿지 않았다. 그들은 내가 몽상 중이었다고 생각하고 나에게 진정하라고 하며 떠났다. 그들이 떠난 직후 두 소녀 카렌과 아멜리아가 다가와서 나를 충격에 빠뜨리는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도시를 배회하며 소녀들을 납치하고 죽이는 사이코패스 무표정 남자 찰리에 대해 말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무서워서 그날 밤 저녁 식사 때 아빠에게 말했다. 아빠는 무표정한 남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무시했다. 그냥 어리석은 도시 전설과 거짓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그 존재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나는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발코니로 나왔고 그때 무서운 것을 보았다. 집 앞 거리에 후드가 달린 재킷을 입은 남자가 천천히 걸어가는 것을 보았고 그가 우리 집을 지나가기 직전에 멈춰서 나를 올려다보았다. 나는 공포에 질려 깜짝 놀랐다. 그것은 아멜리아와 카렌이 말한 바로 그 무표정한 남자였다. 나는 두려움의 소리를 지르고 안으로 달려들었다. 아빠가 내 방에 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나는 말했지만 그는 즉시 발코니로 확인하러 갔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는 나를 자기 방으로 데려가서 옆에서 자게 했다. 나는 두려움에 떨며 있었다. 그는 나와 상담하고 잠을 자게 했다. 다음 날 학교에 갔을 때 나는 아멜리아를 보고 급히 달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려 했지만 그녀는 길을 잃은 듯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다. 현실로 돌아오게 하려고 그녀를 흔들었을 때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무너졌다. 야 아멜리아 무슨 일이야? 그녀는 헐떡이며 말했다. 카렌이 사라졌어. 그녀는 어젯밤 밖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지 않았다고 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무언가를 묻으려던 참에 경찰이 학교에 도착해 우리를 만나 카렌에 대해 조사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말했다. 우리는 무표정한 존재에 대해 경찰에게 말했지만 그들은 단지 도시 전설일 뿐이라며 웃어넘겼다. 그들이 떠난 후 나는 그날 밤 다시 무표정한 존재를 보았다고 그녀에게 말했다. 아멜리아는 그 존재를 찾기로 결심했다. 나는 그것이 나쁜 생각이라고 말했지만 그녀는 듣지 않고 떠났다. 나는 아멜리아가 걱정되어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도와주기로 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타고 어디로 가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마을 가장자리로 향했다. 그곳에는 버려진 터널이 있었다. 아멜리아는 그 존재가 이곳에 산다고 말했다. 우리는 자전거를 밖에 두고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나는 두려웠지만 아멜리아는 친구를 찾기 위해 단호했다. 우리가 들어갈수록 장소는 점점 어두워졌다. 모바일 라이트를 켜려던 찰나 우리는 비명을 들었다. 우리는 잠시 얼어붙었다. 아멜리아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그 소리가 카렌의 목소리라고 말했다. 우리는 터널 안으로 달려들었지만 터널은 두 갈래로 갈라졌다. 우리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몰랐고 갈라져서 수색하고 싶지도 않았다. 우리는 오른쪽 길을 선택하기로 하고 내부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조금만 더 가자 문을 발견했지만 문은 잠겨 있었다. 아멜리아는 문을 부술 도구를 찾아보라고 나에게 부탁했다. 나는 어둠 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을 때 문이 갑자기 열렸다. 나는 돌아서서 보았다. 그곳에 찰리가 있었다. 그는 가장 흉측한 얼굴을 하고 있었고 완전히 주름지고 무서웠다. 나는 두려움에 소리쳤고 얼어붙었다. 그는 매우 화가 난 듯 보였고 아멜리아를 향해 돌진했다. 아멜리아는 맞서 싸우려 했지만 점점 밀려났다. 나는 뭔가를 해야 했다. 나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철봉을 발견했다. 그것을 들어 그의 머리를 강타했다. 그는 쓰러져 기절했다. 우리는 신속히 카렌을 구출하고 경찰에 전화한 후 밖으로 도망쳤다. 경찰이 잠시 후 도착해 터널 안을 조사했지만 아무도 없다고 돌아왔다. 우리는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전설이 사실임을 증명했지만 찰리가 여전히 그곳에 있어 우리에게 복수하려 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혔다. 경찰은 며칠 동안 집을 떠나지 말라고 요청했고 무표정한 남자 찰리에 대한 공지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날 밤 잠을 자고 있을 때 내 방 창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창문을 보았고 충격을 받았다. 그것은 찰리였다. 찰리였다. 그는 너를 죽이겠다고 말하며 나를 향해 돌진하고 있었다. 나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르며 밖으로 달려나가려 했지만 그는 내 손을 잡고 끌어당겼다. 나는 침대에 떨어져 아빠에게 도움을 외쳤다. 바로 그때 문이 열리자 아빠가 삽을 들고 들어와 찰리의 머리를 쳤다. 우리는 경찰을 불러 찰리를 체포하게 했다. 마을은 마침내 그 무표정한 사이코패스로부터 해방되었다. 나는 이불 아래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내 혈관을 타고 흐르는 흥분. 집은 고요했고 나는 이제 시간이 됐다는 것을 알았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고
소음을 내지 않으려 주의하며 부모님에게 들키지 않으려 했다. 나는 손잡이를 꽉 잡고 무엇을 발견할지 두려워했다. 나는 계단 맨 아래에 도착했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있었다. 나는 마침내 산타를 잡을 것이다. 올해는 그가 나무 아래에 선물을 놓는 것을 잡을 것이다. 나는 그가 소리를 낼 때까지 기다렸다가 깜짝 놀라 그를 현행범으로 잡을 것이다. 나는 기다렸다. 주변의 고요함이 초마다 더 커지는 것 같았다. 마침내 하지만 나는 모퉁이 뒤에서 소음을 들었다. 흥분한 나는 모퉁이 뒤에서 뛰쳐나왔다. 잡았다! 나! 하지만 내 목소리는 끊겼다. 크리스마스 트리 근처에 서 있는 것은 나를 공포에 빠뜨렸다. 산타가 아닌 무언가였다. 그것은 뾰족한 뿔과 긴 채찍을 가진 키 크고 어두운 형상이었다. 그것은 나를 향해 돌았다. 그의 발은 염소의 발굽이었고 얼굴은 비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안녕 라이언. 나는 비명을 지르며 공포에 질려 계단을 뛰어올라 침대에 뛰어올랐다가 이불을 머리 위로 덮었다. 나는 몇 시간인 줄 알았지만 그 자리에서 그렇게 머물렀다가 다시 일어나기로 했다. 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갔고 다리는 떨리며 모퉁이를 둘러보았다. 아무것도 없었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쉬지 않을 수 없었다. 아마도 나는 꿈을 꾸었고 침대에서 결코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트리 앞에 서 있던 신비로운 존재에 대해 거의 잊어버렸다. 크리스마스였고 나는 신나게 선물을 열었다. 자전거, 몇 개의 새로운 게임, 그리고 이상하게도 피젯 스피너를 닮은 이상한 모양의 장난감이 있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는 부모님이 그것을 열었을 때 서로에게 이상한 표정을 지은 것을 보면서도 피젯 스피너를 계속 소지하기로 했다. 학교는 아무 일 없이 지나갔고 나는 집으로 가기 시작했다. 나는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집으로 걸어갔다. 나는 맹세컨대 그것은 내가 겪은 가장 미친 꿈이었다. 크리스마스에 집안의 괴물이? 제발 그만해. 그래, 너는 분명 꿈을 꾸고 있었을 거야. 크람푸스에 대해 들어본 적 있어? 크람푸스? 그게 뭐야? 그건 산타를 반대하는 미친 도시 전설이야. 어딘가에서 본 적 있겠지. 우리는 걸어가다가 눈에 띄는 것을 보았다. 나는 멈춰서 그것을 본 방향을 애써 보려 했지만 그것은 이미 사라져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가 본 것은 뿔이 달린 것 같았고 그것은 크리스마스에 본 것과 매우 흡사해 보였다. 갑자기 눈이 믿을 수 없을 만큼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다. 구름이 너무 짙어져서 먼 곳을 전혀 볼 수 없었다. 우리는 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운 주유소로 달려갔다. 제발 빨리 해. 달리며 어깨 뒤에서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런 응답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돌아섰다. 내 친구는 사라졌고 눈은 나를 더욱 강하게 휘몰아쳤다. 무슨 일이야? 나는 가슴이 두근거리며 계속 달렸고 마침내 주유소에 도착했다. 순간적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간판에는 직원이 1시간 후에 돌아온다고 써 있었기에 나는 눈에서 벗어나 쉼터를 찾고 간식을 먹을 시간이 있었다. 나는 사탕과 간식 진열대로 향했는데 너무 흥분할 정도였다. 내게는 무료 사탕인 것 같았다. 그 멍청한 직원은 가게를 방치해서는 안 되었다. 나는 사탕을 주머니에 잔뜩 넣기 시작했고 기뻐했다. 하지만 그때 불이 꺼졌고 땅에 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두려움에 얼어붙어 위를 올려다 보았다. 내 앞에 서 있던 것은 크람푸스였다. 그는 나를 비웃으며 말했다. 너는 착한 목록에 없어. 나는 비명을 지르며 최선을 다해 달려갔고 크람푸스의 발굽 소리가 뒤에서 들려왔다. 눈이 점점 더 세차게 내려 시야가 흐려지고 달리기가 거의 불가능해졌다. 나는 뒤에서 들려오는 크람푸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가 나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자 나는 결국 멈춰 서서 땅에 엎드려 울기 시작했다. 내 위로 커다란 그림자가 나타났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경찰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희망의 기운을 느끼며 나는 경찰들 무리에게 달려갔다. 도와줘, 도와줘. 크람푸스가 나를 쫓고 있어. 기다려, 아이야. 무슨 말이야? 크람푸스가 나를 쫓고 있어. 그는 크리스마스 이후로 나를 쫓고 있어. 저기 주유소에 있었어. 봐봐, 내가 사탕을 훔친 걸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
나는 경찰에게 무슨 말을 했는지 깨닫고 얼어붙었다. 그들은 나를 내려다보며 비웃었다. 오, 정말로 겁에 질렸구나. 그렇지 않다면 네가 간식을 훔쳤다는 걸 털어놓지 않았을 텐데. 주머니를 비워라, 아이야. 나는 내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며 교도소 안에 앉아 있었고 감옥 밖에서 악마 같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뛰쳐나가 교도소의 단일 창문으로 달려갔다. 밖의 눈 속에서 나는 크람푸스의 거대한 형상을 보았다. 그의 얼굴은 사악한 웃음으로 일그러져 있었다. 내년에 착하게 지내, 라이언. 그렇지 않으면 기대할 내년이 없을 거야. 그 말과 함께 크람푸스는 돌진해 사라졌다. 나는 떨었다. 나는 다시는 절대 훔치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을 거야. 크람푸스는 아이들을 겁주는 존재라고 알고 있었지만 그와의 가까운 만남 후에는 그것이 단지 도시 전설일 뿐이라는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진짜 크람푸스는 내가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날 죽이려는 것처럼 보였다.